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정말 책갈피에 어울리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인데요, 약간 디자인도 유치한 것 같고 대단히 좀 뭐랄까요,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 정리 잘 하잖아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 그리고 대단히 미시적인 것도 강조하고 대단한 특색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과장하는 버릇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 왜냐면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 이분들은 대단히 제가 존중하고 그분들 책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떠들어봅니다. 제 독서법과 늘 비교해보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책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모으는 책도 다르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비교는 꼭 필수거든요. 그래야 제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 책은 우연히 인터넷 뒤지다가 이걸 누가 소개를 해서 봤는데 최근에 출간됐거든요.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끊는가 그랬어요. 독특한 분입니다. 일본에 있는 ALES 북 컨설팅 대표이사고 디지털 잡지 비즈니스 북 마라톤의 편집장이에요.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가 아마존 저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좋은 책과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탁월한 능력을 받아서 나중에 십몇 년 전에 30살에 독립을 해요. 그리고 2011년에 기획한 책이 있는데 인생이 빛나는 정의의 마법은 일본에서 158만 부, 전 세계에서 630만 부. 그리고 매일 비즈니스 정보를 팔아요. 죄송한데 제가 이걸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읽고 나서요. 누구랑 손잡고 해볼까 그랬어요. 책 다 읽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제대로 다이제스트 해줄 필요 있잖아요. 제대로 된 책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이게 없지? 진짜 전문가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분은 하루에 3권 읽습니다. 여러 권을 들쳐는 보지만 하루에 정확히 3권을 읽고 이제 줄을 꺼가는 거죠. 그래서 줄을 꺼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뭐고 재밌는 걸 요약해서 저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이분도 매일 서평을 써요. 서평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 서평? 야, 그거 알려서 뭐해 이거죠. 너한테 공부가 안 된다면. 책을 읽는 사람은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 단지 내용을 요약해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서평을 쓸 때 내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를 설명한다. 책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대해 쓴다. 지금은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독서를 한다. 그런데 요즘 서평에는 나는 없고 오직 책 내용만 있다. 책 소개할 때 저는 도리어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나만 이렇게 읽었다가 나중에 그분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 사람은 아니야. 네 시각, 네 주관성, 네 관점, 네 변화, 네가 뭘 몰랐고 뭘 알았는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영자들은 늘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 연설문을 말고 자기 글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대필내면서 너무 나잖아요. 물론 일본도 편집자들이 개입합니다만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전부 다 책을 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또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서 경영 관련 책에 대한 소개가 이 책에 가장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이 셀러리맨들이나 경영자들이 많기 때문인지 이 책 중간 부분 보면 반드시 읽어야 될 경제 경영서의 8가지 분야 해가지고요. 회계 재무 파트는 이 책을 읽어라.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요. 이 책 소개 부분 대단히 좋습니다. 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도리어 가볍게 읽었습니다만 제가 만일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읽을 것 같아요. 이분 책 고르는 요령도 참 단순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저자가 경영자일 경우에는 창업가나 기업 전성기를 이끈 경영자 책을 고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바지 사장 책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사장 책 사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봐라. 프로필. 사실 프로필 과장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읽다 보면 긁어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본질을. 최고 중 조중 조금 특이한 사람의 책을 골라라. 컨설턴트에게는 왕도의 전략을 배울 수도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저자의 책은 피하라. 책 제목에 속지 마라. 고유 명사가 많이 들어간 책을 고른다. 글 앞머리에 밑줄을 그을 만한 문장이 있는 책을 산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책을 고른다. 10번째, 번역서는 양서입 확률이 높다. 이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일본에서 책이 10만 권 나온다. 그럼 한국에 번역되는 건 몇 권일까요? 한 1, 2천 권이겠죠. 그러면 출판사나 출판 에이전트들이 거기서 골라올 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이미 게임을 통과한 거죠. 확률 게임을. 이미 경쟁에서 성공한 책들, 그 책이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번역서는 양서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건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 잠깐 읽을 책, 서점에 서서 그걸 고르는 여러 가지 11가지 방법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을 고르고 선택하고 잘 읽는 요령들을 나름대로 잘 제시를 했고요. 일본 최고의 독서 컨설턴트니까요. 다음에 당신도 책을 읽다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좋은 거다. 왜? 첫째, 적어도 좌절하기 전까지는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막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장 때문에 당신은 난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머리를 잘 썼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좌절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당신은 알 수 있다 이거죠. 소크라테스식 논법 아니에요.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이거죠. 대단한 독서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책을 타고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맨 후기에 나와요. 아버지는 일종의 막노동꾼입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다. 그런 분이 책을 알게 되고 책을 사랑하게 되고 뒤에는 이분이 내가 줄 건 책, 이를테면 이 좋은 책 중에서 내가 줄은 이런 데 그었어 하면서 나오는데요. 초납세법, 하이퍼, 그러니까 초납세법이라는 책인데요. 10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전략하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궁극의 상속세, 절세 대책은 교육이다.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아이를 제대로 공부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게 최고의 상속세를 전략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은 책입니다. 지혜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렇죠. 지혜를 나누고 지혜를 주고 지혜를 정의하고 지혜를 상속하는 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베끼고 싶고 요약해 두고 싶은 분이 아주 많은 책이에요. 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훨씬 비교가 되고 자신의 독서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책은 제가 가벼운 책으로 둘 고른다고 솔직히 연말이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 적고 편한 걸로 골랐거든요. 근데 둘 다 성공했어요 지금요. 이 책도 맨 처음엔 신문에서 가볍게 소개를 했길래 재미있겠네? 그러고는 샀거든요. 그리고 오늘 셰릴 샌드버그가 소개했잖아요. 플랜 B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맨 앞부분 4개 챕터 중에 한 챕터가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아 재밌겠네 연결시켜서.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요 저자가 재밌습니다. 니콜 에쇼프라는 분인데요.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있고 현재 미국의 급진주의 저널 자코뱅의 편집 주간이에요. 새로운 세대의 급진적 목소리를 담는 급진주의 저널 자코뱅인데 아마 프랑스 혁명 자코뱅에서 자코뱅 파에서 따온 이름 모양이죠. 2010년 9월 온라인 잡지로 시작을 했고 개간지고 정기 구독자는 15,000명이고 웹사이트 독자는 월 70만 명이나 돼요. 이 자코뱅과 진보주의를 소개하는 출판사 버스가 협업을 해서 자코뱅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한 권입니다. 사진 그대로입니다. 샌드버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홀푸드 마켓 사장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 4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 우상이잖아요. 안과의사 딸로 태어나서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딸 샌드버그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일찍 실패했다가 다시 재혼했다가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페이스북의 운영 책임자잖아요. 대단한 리더 아닙니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철학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바꿔나가. 나 오프라 윈프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위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홀푸드 환경 생태 그 다음에 이득을 남은 거 다 돌려주잖아요. 나눠 가져요. 아마존에 인수됐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돈 어디다 씁니까? 전염병 예방에 쓰고 화장실 개선에 쓰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에 쓰고 아이들 교육 개혁에 쓰고. 근데 여기에 얽혀있는 후보들을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강렬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 적어놓고 줄 거놓은 거 보이시죠?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하 무서웠어요. 자 이를테면 빌 게이츠의 교육에 대한 빌 게이츠는 교육 중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하버드 중퇴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너 반드시 하버드 나중에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중퇴해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하버드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 가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재능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앉아있어. 저 빌 게이츠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하고 약속 지킨 거예요. 내가 하버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 아버지 키가 거의 2m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야 기부해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뒤부터 기부하기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94년부터인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렇잖아요. 엄마는 늘 저 공익사업하던 훌륭한 그 시애틀 유명한 집의 딸입니다. 사실은 IBM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사 사회이사도 하고 대단히 유력한 분이었어요. 91년에 멋진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아이스크림으로 성공한 볼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이 사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세이미 볼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러 다녀요.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가 일어났어. 아니 볼머 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미국 히트 상품이 됐습니까? 그러자 볼머가 저는 슈퍼 프리미엄 제로바를 사용했어요. 교사가 또 물었어요. 볼머 씨, 제로바 들어올 때 가만히 보면 질 안 좋은 블루베리가 들어오면 당신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가 골라내거나 아니면 반품해버립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반박합니다. 볼머 씨, 우리는 그런 블루베리를 결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오는 블루베리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재능이 있기도 하고 비범하기도 하고 학대당하거나 겁을 먹기도 하고 자신감이 넘치거나 집이 없거나 무례하거나 똑똑하기도 해요. ADHD, 막 움직이는 아이들 있죠. 그 다음에 소화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아이도 있고 영어가 모국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볼머 씨, 우리는 이런 애들을 모두 받아요, 모두. 그러니까 볼머 씨, 이래서 학교는 기업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라니까요. 그래요. 그러자 290명의 교사들과 과장, 교장, 버스 운전사, 수업 보조, 관리인, 비서가 모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 맞아요. 블루베리 있다는 겁니다. 볼머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투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빌 게이츠 교육관은 선생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선생들을 매기자 이겁니다. 그럼 교육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강렬하게 비판을 해요. 빌 게이츠가 말하는 시장은 이윤을 동기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시장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의 모델은 엄청나게 비민주적이다. 아프리카 농업 관행을 비판하는 것? 아프리카 농업 관행이 빈곤과 영양실조 원인이라고? 아니야. 착취,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빌 게이츠 부부는 계속 미국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공교육은 붕괴 안 됐대요. 통계를 보면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미국 통계센터 찾아보면 지난 몇십 년간 계속 향상되고 있대요. 문제는 소득에 의한 계층화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까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깝니다. 재밌어요. 이런 자선 사업가들을 하이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하이퍼 에이전트는 유권자나 주주, 요구 혹은 모금 활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행위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아니 정치인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죠? 에이전트들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돈 자기 멋대로 자기 선택했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광고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저 자신도 제가 특별히 비판하는 이유는요. 저 자신도 나이 들어가면서 안정을 찾고 약간은 보수적이고 모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변혁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어져요. 나이 들면 보수적이 된다더니 그 말의 두려움을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자꾸 실용적인 서적,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법인의 책들을 골라내요. 저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을 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갑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사상, 신조, 철학들 있잖아요. 사회를 바꾸고 비판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저도 빌 게이츠 너무 좋아하잖아요. 골프도 너무 좋아합니다. 샌드버그 너무 좋아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너무 좋아해요. 이분들 책만 나오면 사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도 취해버리고 그걸 우상화하고 모델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역발상으로 깨줍니다. 꼭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자본의 새로운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둘 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근 들어 제가 강력하다는 말 덜 쓴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